자, 이거 틀린 사람? 저요. 왜 아무도 없나요? 애석하게도 저분이 아니, 솔직히 저거 깜지 꼭 외워야 되나요? 네? 깜지를 왜 꼭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오실 거죠. 아 그게 아니라 저 그거 사진을 찍어놨는데 그 사진이 날라갔어요. 아니 카메라 있잖아. 아 내가 이거 친절히 올려줬잖아요 지금. 아니 데이터 테스트 어? 데이터 테스트 데일 테스트 한 번 더 보자고? 데이터 테스트 조금 더 보면 되지 않겠어? 나 안 봤잖아. 아니 그건 이미 지나간 일이야 깜있어. 너 이거 나 올리고. 방금 상당히 한결의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어서 한결이가 마음에 거 10개 혼자 쓰시면 됩니다. 저는 뭐 어떻게 해요? 어? 저는 어떻게 같이 둘이 해요? 사이좋게 쓰세요. 농담이고. 자, 오늘 수업 태도가 좋다라고 하면 깜찍들을 면제할까 생각해보고요. 안 좋다 하면 전화 5회씩 써오는 거 숙제를 내줄게요. 알겠죠? 그래서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거니까. 이거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안 외우면 답이 없다. 고3 때 가서 눈물 질질 짜지 말고 지금 외워야 돼. 알겠지? have 왜 그래? 미래지향적인 의미를 담은 동사가 목적보고 전에 오면 후부정사가 아니라 뭐 써야 돼? 동사 원형. 이것만 기억해 주십사. 얘기를 드렸고요. 자, 8번 맞은 사람이 한 명인가 두 명밖에 없어. 자, 이거 지각동사라는 건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치? 자, 이거는 왜 개꿀이다? 주어가 두 개인 거다. 1번 주어가 봤다, 느꼈다, 들었다. 그치? 목적어가 목적 보호하는 것 아니면 목적 보호인 상태를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세 가지가 나올 수 있다. 동사 원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시간 동사가 갖고 있는 시간적으로 확장된다고 했잖아. 동작은 시작이 있으면 반드시 어떻게 한다? 끝이 난다. 근데 동사 원형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시작부터 끝까지 전체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각을 어떻게 한 거야? 시작부터 끝 전체를 다 느꼈다는 뜻이라고. 알겠지? 근데 현재 분사를 쓰면 현재 분사는 뭐라고? 하는 중이죠. 그러니까 하는 중인 걸. 그 순간에 찰나. 그 순간을 딱 포착한 걸 했지. 하는 중을 포착하는 느낌이에요. 알겠죠? 그리고 ED는 뭐야? 다 끝났을 때 되돌아보는 거야. 되겠지? 그래서 에너지가 어떻게 가는 거야? 여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끝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완료 내지는 뭐뭐인 상태 다 된 상태를 ED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ED만 예를 하나 들어보면 I saw my car washed라고 하면 무슨 뜻이 되는 거야? 나는 봤어 내 차가 씻겨진 상태에 완료된 거죠. 그지? 차가 씻겨진 거야. 알겠지? 동작을 얘가 받은 거니까. 그래서 차가 씻겨있는 상태다라고 하면 특히 지난번에 비 왔죠? 비 많이 왔지? 언제요? 금요일이나 토요일날 비가 새벽에 많이 와서 실제로 내가 차가 밖에 딱 출근할 때 보니까 차가 깨끗해. 그래서 비가 많이 와서 그런 걸 딱 봤을 때 I saw my car washed 이런 식으로 본다라고 하시면 되죠. 아, 이거 틀린 사람 유감입니다. 이거는 조금 자 저 틀렸어요. 이게 틀렸어? 아니요 근데 왜 이렇게 치면 그렇게 세게 했죠? 틀렸어요. 자, 그럴 수 없어요 이거는. 자, 네. to는 바로, fo는 직접적이지 않고 한 단계 더라고 했죠. 그리고 5분은 어떻게 할 거라고? 그냥 질문. 그러니까 여기서 얘는 일단 지우고 시작한 거 아니야? 인콰이어가 뭐니까? 뭐라보다. 인파의 뜻을 몰라가지고. 자, 이러면 좀 나가리예요. 자, 인콰이어 뜻을 몰랐으면 안 되죠. 자, 인콰이어는 꼭 알아두셔야 돼요. 뭐예요? 말했잖아. 질문하다. 에스크. 프랑스어예요. 자, give 주다. 주면 받아요. 주면 바로 받아. 뭐 안 받아. 받아요. 바로네. 그러니까 give 여기다 쓰면 되고. make는 한결이한테 내가
뭘 만들어줄까? 아? 치킨. 치킨? 뭔가 오늘은 마음에 안 들어서 주기가 싫어. 선생님 오늘 선생님 음식 못 만들 것 같습니다. 하나. 그래서 지금 더 주고 싶네요. 먹고 싶으라고. 자, 만들어 치킨 만들어 주는 거 만들어서 줘야 되지. 네. 두 번 더 한 단계 더 있어야 되네. 메이크 여겨야 되고. 샌드는 보내는 거 바로 갔잖아, 그지? buy 사서 줘야 되잖아, 그지? 그다음에 bring도 갖다 주는 거니까 바로 줄 수 있죠? 이렇게 구분하면 되지? 아니 부인 갖다 주는 거니까 그 꼴인 줄 알았어요. 아, 그러니까 갖다 준다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들고 오는 뜻이야. 갖고 와서 이렇게 주는 거야. 알겠지? 이게 bring이야. 자, 그러면은 교재 봅시다. 어? 아니 저희 위치가 여기에서 평소문을 데스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인파이어는 데스크라고 적어놨잖아요. 어. 근데 이 화면 넘어가면서 평소문은 데스크라고 돼 있어요. 아. 무슨 말인지 안 되네. 이제 핸드폰 안 돼. 아, 안 돼. 자. 이거 새로운 거 배워요. 문법이 좀 너무 많아지나? 선생님이 하는 맞아요. 그럴 것 같아요. 시계만 더 들었어. 내 목표가 23부터 네? 23부터 사실 몇 쪽이었냐면 23부터 44였거든. 네? 많이 돼요? 오, 할 수 있어요. 아니, 네, 할 수 있어요? 아니요? 얘들아, 21페이지. 아니, 23부터 44 어때? 시간아 많아? 쉽다. 많대요. 쉽다. 무슨 걸 못한 건데? 11살. 괜찮아. 못쓴 걸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오늘 한결 수업 순서가 좋아야 되겠지. 네. 알겠습니다. 챕터 2 볼게요. 챕터 2 보고 우리 7시까지잖아. 30분밖에 안 남았어. 내가 하는 어차피 다 못할 것 같으니까 그냥 핵심만 보고 다음 주 월요일에 열심히 하면 괜찮아요. 일단 확정 숙제는 챕터 1 문제 다 풀어본 거예요. 그건 확정이야, 확실히. 일단은 뒤에는 해보고 한번 봅시다. 자, 사실 문법은요 외워야 돼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맞아요. 아, 안 외워야 돼. 나 지금까지 너네 강의하면서 일단 이번 달에 외워달라고 한 거 미안하니까 좀 외워주라고 한 거 하나밖에 없어. 네, 단어. 아, 저게 뭐죠? 요거 하나, 헤드메이크래. 그거 내일도, 그거 내일 레일. 그거잖아요. 그건 단어 어휘 계열로 좀 빼고요. 그거는 사실 단어도 나 웬만하면 고3 애들한테 외우지 말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면 아까처럼 interested를 봤을 때 흥미롭다. uninterested는 딱 너네가 봐도 아 이거 뒤집는 거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 있잖아. 그래서 흥미가 없는 이런 식으로 추론하라고 해서 내가 외우지 말라고 하고 특히 뭐 다이어 같은 거 있잖아. 다이어는 뜻이 많은 단어다. 뭐 이렇게 캐피털 같은 거 이런 것도 외우지 말라 그래 사실. 캐피털은 수도라고 하고 대문자도 있고 뭐 사형감 막 이럴 때 뜻 많죠. 사실 그게 왜 그러냐면 캡이라는 말이 와 이제 캡장 어렵다 이렇게 얘기도 하잖아. 캡이 위란 맨 꼭대기란 뜻이야. 캐피탈은 맨 위란 뜻이야. 그래서 도시책에도 맨 위에 있으니까 서울이겠죠. 수도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큰 글자니까 대문자라는 뜻이 되고요. 그래서 캡이 왜 대문자냐면 니네 그 키보드에 보면 왼쪽에 캡스라고 있죠. 맞아요, 맞아요. 네, 캡이라고 내할 수 나누게요. 그러니까 대문자 고정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캡이 대문자라는 뜻이야. 그리고 캡이라고 하면은 돈으로 봤을 때 꼭대기에 있는 큰 돈들. 그래서 보통 1억, 10억 이러면 돈이라고 안 하고 보통 뭐라고 하냐면 자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자본이라는 뜻은 그거죠. 뭐냐면 큰 돈을 가리킬 때 쓰는 거예요. 뭔가 다 큰 거야. 그지? 이렇게 핵심 뜻으로 파생시키면 돼. 사실 어휘는 이게 제일 중요하고 수능에서 어려운 단어 안 나와. 어려운 단어는 거의 안 나오고 어차피 어려운 단어는 별표해가지고 알려줘. 그래서 어려운 단어에서 한가름이 나는 게 아니라 아까처럼 저런 단어들을 잘 읽어야 되는데 그래서 하나만 예제로 보여주면 He developed a taste of wine이라고 하면 괜히 해석해 보고
디벨롭이요? 디벨롭이 뭐야? 예. 헷갈린다. 디벨롭 몰라? 개발하다잖아. 해봐. 지승이가 해봐. 그러면은 와인의 맛을 개발했다. 와인의 맛을 개발했다. 그러면은 와인 제조업자네. 그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 이제 틀리는 거야. 네? 디벨롭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조그마한 걸 크게 만드는 거야. 발전. 그래서 발전이라는 뜻이야. 와인의 그러니까 맛을 예를 들면 이제 여기 일산 여기 후곡도 한 20년,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없는 그냥 논밭이었어 여기. 어떻게 왜 아세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아세요? 쌤 3, 1년 전에 태어났더라고요. 이거 고등학교 가면 다 배워. 아 고등학교 때 일기 신도시 일산 일기 신도시라고 하죠. 그래서 80년 후반에 원래 여기 그거였어. 고향 군이었어. 고향 군. 고향 구원. 10만 명 살까 말까 했던 조그만 촌동네였어. 80년대까지만 해도. 근데 서울이 너무 과밀화되니까. 왜냐면 도시로 이동하잖아 사람들이. 그치? 그러니까 서울이 막 커지겠지. 서울에 그러면 집값도 오르고 막 난리 나겠지. 그러니까 이걸 오. 분산하는 거야. 그래서 일산이 그래서 일기 신도시입니다. 그래서 90년대 초반 여기 후곡부터 해서 저희 주엽이랑 정말 그 사이에 있는 막 문촌마을이니 뭐니 막 있지. 거기가 이제 신도시야. 일산 신도시. 그래서 보통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이지. 이제 그런 거. 논밭이었어요. 그래서 여기 농사 짓던 데야. 그래서 이렇게 조그맸던 게 커지고 복잡해지고 하는 거죠. 근데 디벨롭은 기본적으로 큰 조그만 게 커지는 건데, 그러니까 원래 있는 수준이라는 거야. 이거는 그냥 없는 거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야. 그럼 디벨롭이라 하면 안 돼. 원래 있는 거야. 근데 조그만 거. 근데 그게 커지는 게 디벨롭이에요. 그러면은 그녀는 와인을 점차 먹어서 맛들렸다는 뜻이에요. 맛들렸다. 알겠죠? 디벨롭을 그냥 너네가 발전하다, 개발하다라고 해석을 해버리고 외워버리면 사실 솔직히 말하면 너네 지금 단어 외우는 그 1대1로 한글때 대응시켜서 외우는 거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학습법입니다. 근데 왜 하죠? 그걸 왜 하냐면 애초에 든 게 없어서 하는 거예요. 오! 애초에 머리에 단어가 든 게 너무 없죠? 그래서 여러분들 포기하는 거예요 지금. 근데 만약에 고3 이후가 됐을 때 특히 어른이 됐을 때 영어를 공부한다. 그 영단어 몇 개일까? 일단 프랑스어, 스페인어는 20만 개. 영어 영단어는 몇 개일까? 100만 개 정도. 100만 개, 103만 개입니다. 103만 개. 어, 그거 다 외울까? 저보다 어려워. 다 못 외워. 그러니까 그리고 영어는 10억 명이 넘어 쓰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하겠어? 쓰는 사람마다 신조어가 계속 생기거든. 그래요? 페이스북이 생기고 나서 생긴 신조어가 뭐냐면 친추. 프렌드랑 리퀘스트를 섞어서 프리퀘스트. 그지? 이런 식으로 하고. 한국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단 가장 유명한 신조어가 뭡니까? 구글링이죠. 아, 그것도 신조어 아닙니까? 구글이 욕도 없으면 있어요. 신조어예요? 어? 욕도 신조어예요. 욕? 네. 욕도 신조어 많겠지 뭐. 옛날부터 요건이 있었잖아. 아, 욕은 뭐 무궁무진하죠. 그리고 외국어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운 게 욕이니까. 너네 솔직히 영어로 된 욕 다 조금씩은 알잖아. 네. F로 시작하는 것도 알고, M으로 시작하는 것도 알고. 다 M으로 알죠? 시작하는 게 뭐예요? 엄마 나오고 어머니 나오고 뭐라고 할 때 쓰는 거 있지? 그런 거 쓰면 안 돼 알겠지? 엄마 들어가는 욕 하지 마. 절대 큰일 나 알겠지? 맞아요. 여기서는 싸움 일어나지만 미국 가면 총 맞아요 알겠죠? 엄마 들어가는 말 패드립이에요. 그러면 그럼 아니야. 엄마가 들어가면 패드립이죠 당연히. 근데 엄마가 김치찌개 잘 만든다고 이런 걸 수도 있잖아. 그게 요리기가 왜 네가 하는 거 있다니까. 자, 어쨌든 어휘도 그렇고요, 어법도 그렇고요. 외우는 게 아니에요. 사실 외우면은 외우려면 한계가 있어서 그래. 그러니까 나도 지금 웬만하면 안 외우고 이해시켜 주려고 하는 건 니네가 만약에 고3이었으면 이렇게 안 해요. 고3이었으면 시험이 너무 가까우니까 좀 정해주는데 너는 모든 시험이 다 멀리 남았잖아. 지금 내신을 보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수능은 지금 뭐 6년 남았고 이제 5년 남았죠. 그러니까 아직 무궁무진하게 시간이 남았으니까 내가 천천히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근데 너네가 알게 모르게 다 영작이랑 어법 하면서 이렇게 하면서 다 배운 것들이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 조금씩 녹여내면 되고요. 문법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작은 단위에서 점차 쌓아가면 돼. 하나씩 쌓아가면 되는데 일단 오늘 배우는 건 뭐냐면 원래는 문법에는 단위라는 게 있어. 단위. 문법에는 단위가 존재해요. 그래서 나중에 너네가 문법 배울 때도 똑같아.
음절로 배운 거야. 음소, 음절. 그러니까 이건 쉽게 얘기하면 자음 모음이죠. 파닉살 테스트 아에이오, 그지? 근데 그거 하고 이제 걔네들이 모여서 하나의 형태소를 이룰 거예요. 이 형태소들이 모여서 단어를 구성할 겁니다. 그럼 그 단어가 모여서 고랑 절을 만들고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게 비로소 문장이 됩니다. 이제 문장을 만드는 법을 배웠으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하면 돼? 의사소통하는 법을 배우겠죠. 이게 언어학의 기본 프로세스야. 그래서 문법은 언어에서 가장 핵심이에요. 언어에서 가장 핵심이고 가장 중축이에요. 근데 말할 때 문법을 틀리면 어떻게 돼? 말할 때 문법 틀려도 됩니다.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지나가는 미국 사람이 동두천역 가 어디로 이렇게 하면 너 뭐라고 할 거야? 저쪽으로 그냥 했는데. 알려주잖아. 대충 알아듣죠. 외국인인 거 안다고. 그러니까 외국인이어서 틀리는 거 다 이해하니까 우리는 문법에 대한 걱정 그래서 안 하셔도 됩니다. 시험 문법 볼 틀리는 거 때는 어떻습니까?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 문법은 그러니까 문법이 기본적으로 시험 볼 때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사실 문법은요 정확한 언어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필수야. 무조건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런 거야. 너네 어차피 다 수학 학원 다니고 수학 공부하니까 까놓고 얘기해서 수학 뭐해? 2학년 거야? 뭐 하는데? 열매빵 먹지. 함수. 그래? 그럼 함수 얘기해. 그럼 함수가 뭐야 그럼? 좋은 거요? 아니. X와 뭐, 언니가 이걸 넣을 때 답이 여기 바뀌는 거. 변수. Y가 하나일 때 X가 하나 다르다. 그럼 2차 함수는 답이 2개예요. 왼 함수는 그런 거. 3차 함수는 3개고 왜요? 왜 그런 거? 3개니까 해가 3개잖아. 해가 2개고 1차 함수는 해가 하나예요. 이런 거. 그러니까 함수는 너네 함수 배우기 전에 뭐 배웠어? 함수 배우기 전에 진짜 반비례. 함정식이요. 숫자 뭐야? 숫자 누구야? 숫자 뭐 기타 수업하는 거 아니잖아. 근데 검은 숫자 하는 거 아니죠? 아니 숫자는 다 하고 그건 산수고 뭐 함수하기 전에 반드시 배워야 되는 게 방정식. 함정식. 이게 왜 그러냐면 방정식이란 건 대수학이고요. 함수는 기하학이야. 기가 되게 어렵잖아. 대수학은 말 그대로 니네가 지금 하는 게 기하학이야. 그러니까 대수학은 말 그대로 세상을 숫자로 표현하는 거야. 세상을 숫자로. 어떻게 해요? 니네가 지금 하는 거 선생님은 몇 시에요 그러면? 30이야. 근데 참. 뭐가 30이에요? 나이가. 30세니까. 막 니네 막 이런 거 하지 않아? 막 해서 막 인수분해 이런 거 하지 너네 지금. 네, 하잖아요. 해요. 그래서 이거의 해는 마이너스 2 또는 2다. 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거 익숙한가 아니고 이차방정식이잖아요. 2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했잖아요. 뭔 소리인지 알고 인수로 분해한다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니네가 얘기하는 이 식을 숫자로 표현하는 걸 대수학이라고 해. 그럼 그게 이퀘이션 방정식입니다. 그럼 그 방정식을 갖고 어떻게 합니까? 그리는 거야. 그래서 눈으로 보여주는 게 기하학이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자, 그러니까 니네가 왜 해를 구하냐면 얘네가 그래프에서 어디 통과하는지를 알아야 돼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이너스 2랑 2일 때 0으로 하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지? 0일 때는 몇이니까? 마이너스 4니까. 이거 하는 게 함수야. 어려운 거 아니죠? 아니 근데 왜 y 저거 했는데 x는 왜 마이너스 2하고 2예요? 이거를 이렇게 찢는 거야. 아 근데 y는 왜 있는 거예요? y는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너 아까 함수 뭐라 했어? 몰라요. 지가 얘기해놓고 모른다고 하면 난 뭐라고 해야 돼? 이건 뭐지? 이것은 인풋, 입력값. 이건 출력값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여기다 무슨 숫자를 넣으면 결과가 뭐가 나올까? 그 연구하는 게 함수고 그걸 그리는 거야. 함수는 방정식 저거. 글로 그리는 아니 그림으로 눈으로 보여주는 거야. 아 얘가 쭉 양수로 갈 때마다 이렇게 꺾였다가 다시 올라가는 구간이 있네. 이런 거 배우는 거야. 니네 맨날 그래서 이차함수는 무조건 시험 문제 뭐 나오냐면 최소값을 구해라 막 이런 거 나와. 왜? 그런 걸 물어봐야 시험 문제를 내니까. 여기에 뭐 갑자기 x를 1을 넣었을 때 몇 나오게 이런 거 안 내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이걸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너네가 배운 건 다
프로세스야. 다 뭔가를 배우기 위해서 먼저 배운 거고 이게 서로가 맞물리고 상호작용하는 거야. 하나의 시스템이에요. 그 시스템의 원리를 이해하면 그걸 우리 이해했다는 거고요. 기본적으로 함수가 뭐니라고 물어봤는데 뭐 y는 x 이렇게 얘기하면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배운 적이 있다라는 거랑 쓸 수 있다라는 거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거야. 아는 거랑 쓸 줄 아는 거랑은 다른 의미예요. 그래서 문법을 내가 외우지 말라는 거야. 니네 어차피 문법 다 알아. 문법 어차피 고3 애들 여기 앉혀놓고 니네랑 다 해보면 관계대명사 했어? 그럼 너네도 했다고 할 거야. 관계부사도 했다고 할 거고요. 접속사도 했다고 할 거고요. 뭘 안 했는데? 그죠? 근데 못하는 이유는 뭐야? 그걸 적용해 보려고 한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는 문법이 약해요라는 건 결국 뭘 얘기하는 거냐면 그 친구는 문법을 못하기 때문에 스스로가 잘한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한계가 분명히 존재할 거고 굳이 수능으로 얘기를 한다면 1등급은 절대 못 맞을 겁니다. 왜냐면 문법이 안 되니까요. 알겠죠? 문법은 굉장히 중요해. 정확한 의사소통을 하는 데 있어서 핵심이 되고 당연히 한국 사람이랑 다르게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쓰는 문법이랑 다른 거지. 그러니까 다른 점이 어떤 거고 영어를 접근할 때 우리는 어떤 사고로 입각해서 접근해야 되는지를 배우는 게 문법 수업인 거야. 그래서 내가 웬만하면 뭔가 정보 전달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야. 의문문인 거 여기 의문문 종류 되게 많아. 막 의문문들 그 의문사로 물어보는 의문문, 부정의문문, 부가의문문, 그다음에 간접 의문문 이거 다 알아서 뭐 할 건데 못 쓰는데. 그죠? 의문문이 도대체 어떤 놈이고 의문문은 어떤 데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를 이해하고 쓸 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그것만 보시면 되고요. 영어, 한국말은 되게 간단하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 가지수가 무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죠? 우린 그냥 뭐 하면 되냐면 왜냐면 영어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까 수학 얘기하는 이유가 뭐였냐면 수학도 마찬가지야. 기본적으로 너네가 단어 물어보면 단어 자기가 배우고 있는 단어 무한하는 친구들이 많아. 수학도 말할 때 딜레이 걸렸죠. 왜냐면 배우는 거랑 아는 거랑 다른 거야. 그러니까 니네가 연립방정 설명할 수 있어? 미지수가 2개인 방정식이야. 미지수가 2개다? 애매한데? 미지수 3개일 수도 있네. 아 그거 아니 왜냐면 그거 X. 미지수는 그냥 3개로 만들면 되잖아. 이렇게 3개 하면 그것도 연립이야. 알겠지? 미지수가 여러 개인 방정식이라고. 그죠? 그만해요. 자, 이런 식으로 알고 있는 걸 설명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내가 맨날 물어보잖아. 그치? 근데 물어볼 때 어떻게? 실전에서 바로 써먹을 수 있게. 너네가 반사적으로 탁 튀어나올 수 있게 하잖아. 그치? 네. 재영아 관계사 무조건 뭐 나와야 돼? 자, 시간 버는 거 보세요. 자, 써야 뭐 나와야 돼? 선행사 이렇게. 알고 있지? 걱정할 뻔했어. 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반사적으로 바로 나와야 관계사인지 아닌지 판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명사가 앞에 있는지를 확인하라고 그랬잖아. 이제 뒤에 보면 안 돼. 알겠지? 관계사를 하려면 반드시 선행사가 있어야 돼요. 선행사 없으면 쓸 수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이런 걸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에서 독해 속도는 차이가 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는 거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배울 건데 쉽게 얘기하면 앞에서 형태소가 어쩌고저쩌고 이거나 영어에서 안 하죠. 왜? 우리는 외국인이니까 알 필요가 없어요. 그죠? 내가 니네 단어 시험 볼 때 꿀팁 하나 줬잖아. 뭐예요? 예를 들어 시도하다가 어템트라는 뜻이거든? 네. 어템트 쓸 때 너네가 딱 시험 보는데 이렇게 썼는데 뭔가 느낌이 이상할 거야. 뭔가 팁을 하나 더 써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꿀팁은요. 앞에 모음이고 뒤에 모음이죠. 그럼 가운데 저항은 2개 써야 돼요. 이거 알고 싶으면 되죠. 의문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템트 할 때 팁 2개 쓰셔야 돼요. 그것도 까먹을 것 같은데요. 이거는 내가 어떻게 도와줘요? 뭐 accelerate 가속하다 이것도 이렇게 했는데 아차 싶다 그러면 모음이네 그러면은 A, C, C 이렇게 선생님 그럼 저기 E랑 A 사이에도 R이 2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네. 여기? 이거 다 통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얘기하면 또 대학 수업 돼가지고 앞에 이것만 생각해. 그러니까 니네가 딱 이런 느낌 뭔가 2개 써야 될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면 거겠지. 2개 써. 알겠지? 2개 써야 될 거 같으면 2개 써야 되는 건가요?
두 개 쓰시면 돼요. 되게 답을 내죠. 틀리면 어떻게 해요? 틀리면 뭐 그냥 틀리면 틀려지. 자, 한국어는 문장 구성하는 방법이 굉장히 다양한데 왜 그러냐면 주어를 쓰고 여기가 채워진 다음에 우리는 동사, 즉 서술어가 맨 마지막에 와. 그러니까 여기 맨 마지막에다가 어미만 조립하면 돼. 어미요? 그 어미 아니에요. 마음이 말고요. 자, 이거는 말 어짜예요. 미치겠네. 말 어짜. 아 꼬리 꼬리가 까먹었다. 꼬리가 까먹었다. 꼬리자. 꼬리미자. 말 뒤에 붙는 꼬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어미만 잘 고치면 되는데 하다라는 서술어로 끝났다면 할 수 있다, 했었다, 할 것이다,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런 식으로 우리 겁나 많이 만들 수 있어요. 여기 우리는 되게 많이 만들 수 있거든. 뒤에 이것만 조립.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 조립하는 대상들 다 알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도 나름 고도화된 논리 지식, 논리 스킬이 있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언어를 고수할 때. 그러니까 니네가 영어 못하는 게 니네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영어랑 너무 달라서 그래. 영어는 너무 달라서 아닌가?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자, 아니 영어로 너무 달라서. 영어가 한국어가 너무 다르다. 자, 그래서 영어는 이렇게 하는 방식들을 저 세 개다 다 구겨놔야 돼. 저기 다 구겨놔야 돼.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가 좀 더 고도화됐죠. 우리나라 말들이 좀 더 세부적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근데 얘네는 다 저기다 꽂아놔야 돼. 명령문 하면 니네 막 다 어머 해! 막 이렇게 감각적으로 알고 있는 친구도 있는데 그러면 까먹고 얘기해서 여기 몇 쪽이지? 40쪽 봐봐. 청유가 뭐야? 청유. 권유하다 할 때 유자고요. 청유 부탁한다는 자, 부탁할 청자. 그러면은 부탁한다는 말이잖아. 뭐뭐 하자라는 뜻이야. 뭐뭐 하자. 여기 청유문 해가지고 let's 이렇게 돼 있지. 이거 뭐야? 동사 맨 앞에 썼네? 명령문이야 이거. 알겠지? 그러니까 청유문이라고 영어에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명령문으로 청유형을 표현하는 거야. 그러니까 반대로 또 얘기하면 영어는 개꿀인 게 뭐야? 쓰는 방법 3개만 알고 있으면 돼. 그리고 근데 다만 어떻게 해야 돼? 그 3개 다 구겨놔야 되니까 너네가 언제 쓰는지를 알고 있어야죠. 알겠죠?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어?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 배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미쳐버리는 게 이것 때문에 이거 다 알아야 되니까. 이게 영어에는 없어. 그러니까 반대로 영어권 사람들은 와서 동사 배울 때 미치는 거야. 이게 이제 나중에 용어의 활용이라는 데서 배우는데 어미에 따라서 앞에 서술어가 바뀐다면 이런 식으로 배울 텐데 여기가 제일 미치는 거야. 그럼 저거 다 알아야 돼. 조립을 해야 되니까 언제 조립을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너네는 다 알고 있는 거야. 저희는 어떻게 알았죠? 엄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우리가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냥 그렇게 계속 썼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똑똑한 걸로 하면 안 돼? 그래, 이 땅은 이 땅. 자, 고작 3가지야. 근데 니가 다 아는 거라. 그렇게 치면 문맹률이 저희가 되게 높을 텐데. 우리 겁나 낮아요. 알아요. 그지? 세계적으로 이렇게 낮은 나라 찾기 힘듭니다. 뭐 영국 같은 데나 미국 같은 데 가면 못 사는 사람들 많은 하지. 근데 글로 못 쓰는 사람들 겁나 많아. 근데 우리나라는 문맹률이 세계적 가장 낮은 나라 중에 하나에 속합니다. 물론 교육열이 좀 있어서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좀 보면은 문장을 끝마치는 방법이 뭐가 있지? 문장이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서 끝났습니다를 나타내는 걸 뭐라고 하죠? 문장. 그건 구두점이에요. 구두점. 아 그래가지고 구두 테스트를 했다는 거. 그건 구두는 말로 한다는 뜻이고 이건 그건 아니에요. 영어로는 펑츄에이션이라고 하는데 많이 들어간다. 자 구두점에는 뭐가 있냐면 방금 얘기한 문점이 있고요. 쉼표가 있고요. 물음표가 있고 느낌표가 있고 막 이래. 그지? 마침표는요? 여기 있잖아. 마침표. 문장을 끝내는 방법은 이렇게 3가지가 있죠. 그치? 일단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원리는 영어는 주어, 동사로 시작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한국어랑 다르게 한국어는 주어 나오고 목적어 나오고 또 동사 나오죠. 그치?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먼저 명사를 먼저 구성을 한 다음에 단어, 동사를 쓰는데 영어는 주어랑 동사를 쓰고 그 뒤가 바뀌는 거야. 이 어순 자체가 이미 한국어랑 다르니까 그래서 니들이 맨 처음에 뭐 배운 거야? 문장 모형식 배운 거야. 알겠지? 문장을 기본적으로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지?
그래서 문장의 모양식으로 구성할 때 평서문은 제일 중요한 게 뭐로 나누는 거다? 뭐야 왜 안 나와? 문장 모양식 왜 배운 거야? 개꿀? 편하게 그러네. 자동차와 자동차. 그죠? 역으로 나누실 수 있어야 돼요. 문장의 모양식을 학습하는 기본적인 의의는 뒤에 목적어가 나오냐, 목적어가 나오지 않느냐 이걸 보셔야 된다. 자, 그럼 이렇게 막 쓰다가 평서문은 마침표를 찍으면 돼요. 그죠? 네. 근데 이렇게 한번 봅시다. 물어봐야 돼. 막 해야 돼. 너 학교 가니? 했는데 막 you go to school tomorrow 하고 뒤에 갑자기 물음표는 읽는 사람 you go to school tomorrow 내가 학교 간다고 물음표냐? 뭐라고? 막 이렇게 해야 되죠. 의사소통의 커뮤니케이션 즉 커뮤니케이션 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아주 크게 발생하겠지. 비용이요? 그러니까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근데 한국말은 똑같지 않아요? 뭐? 한국말은 그냥 똑같지 않아요? 그렇지. 한국말은 어순 변형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문장을 구성하는 방식을 배우는 거야. 한국말은 구분 안 하지. 그러니까 안 뒤집지. 그러니까 도치라는 말이 그러니까 이거 쉽게 얘기하면 의문문은 너네 다 알잖아. 어떻게 하는 거야? 동사, 주어 이렇게 해서 도치시키자. 쉽게 얘기하면 의문문이 도치 구문이에요. 도치는 한국어에서 배워. 어디서 배워? 우리나라에서는 문학에서 배워. 문학적 표현으로 배웁니다. 한국 사람들은요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다. 의도적으로 뒤집지 않아요. 알겠지? 나는 먹을 테야 내일의 점심을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좀 미친놈 취급하죠 우리는. 그지? 근데 영어는 저런 걸 문법적으로 합니다. 의사소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왜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순을 정확하게 다 지킬 수 있어. 왜 그런 줄 알아? 단어마다 뒤에 뭐가 다 붙거든. 그걸 다 조사라 그래. 나는 내일 학교에 갈 것이다 이렇게 뒤에 막 다 붙죠. 그래서 우리는 각각의 단어가 어떤 쓰임으로 쓰이는지 다 명확하게 분석하고 식별할 수 있어. 근데 영어는 그게 안 돼요. 세종대왕 짱이에요. 맞아. 자, 그래서 의문문은 뒤에를 앞에를 이렇게 도치시켜야 돼요. 알겠지? 그러지 않으면 뒤에 가서 물음표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읽어야 되는 대참사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거고, 의문문은 뒤집는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명령문은 어떻게 한다? 주어가 생략됐다. 왜? 명령문의 기본적인 뉘앙스는 뭐냐면 듣는 사람을 찍는 거예요. 이렇게. 서아 너 내일 집에 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명령문은 기본적으로 듣는 청자가 정해져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주어를 생략하는 겁니다. 왜? 동사는 주어가 없으면 안 되거든. 다만 청자가 명확하게 찍혀있기 때문에 쓰지 않고 동사 원형을 쓰는 겁니다. 동사 원형을 쓰는 이유도 단순한데 동사 원형은 시작부터 끝을 다 가르치는 거지. 그치? 기본적으로 시간적인 정보를 왜냐면 이건 산으로 간다. 이건 나중에 CG에서 하고요. 어쨌든 명령문은 형태만 알자. 명령문은 동사 원형으로 써야 돼. 시작할 때. 그래서 are quiet이 아니라 be quiet이라고 해야 돼요. 그지? 이거 뭐 해봐서 알지? 그래서 동사 원형으로 시작해서 그대로 쭉 가면 되고요. 뭐 온점을 찍든 느낌표를 찍든 마음대로 하시면 되죠. 물음표만 안 찍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구성하는 방법이 고작 총 3가지밖에 안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숙제는요 23쪽부터 33쪽까지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죠? 자, 고생했습니다.